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양회석 저자의 인문에게 삶의 길을 묻다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요 근래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인문학이라는 따뜻함을 가지는 문학이 어려워도 차근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산책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고사성어, 시조, 많은 성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슴에 와닿은 문장들, 이야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의 현재가 아닌 중국의 고전을 공부하고 현실이 아닌 문학을 다루는 것에 자문하게 되었으며 급변하는 세상과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회를 보며 인문학이 어떤 도움이 될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을 쓰면서 풀렸다고 이야기하며 동양 인문학자인 저자는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된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싫어했던 국어 공부였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말라 간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사회에서 인문학 공부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분한 일상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일상에서 비일상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노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서 참맛을 음미하고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에서 참된 멋을 뽐내는 감기식 미기복하면 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일상을 즐기라고 하는데요. 중용에 나온 돈은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는 이야기와 맹자의 이야기인 돈은 가까이 있건만 먼 데서 찾는구나 라는 문장에서도 느낄 수 있듯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충분히 개개인이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자 천지편에 나오는 한음장인 우화에서는 공자의 수제자인 자공이 한수의 남쪽을 지나다 농사일을 하는 노인장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는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물을 푸고 있었으며 한수는 노인장에게 기계를 사용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노인장은 기계가 있으면 기사가 있게 되고 기사가 있으면 기심이 있게 되는 법, 마음에 기심이 생기면 순백을 잃게 되고 순백을 잃으면 정신이 흔들리게 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KTX의 개통으로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지만 찾아뵈어야 할 분을 더 자주 찾아뵙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또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사람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더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편리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준 기계로 우리는 순박한 인간의 도리를 잃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합니다. 서양화를 대표하는 유화와 동양화를 대표하는 수묵화를 비교하면서 저자는 비움과 채움의 덕목을 이야기하는데요. 유화는 많은 색으로 두꺼운 컨버스에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수묵화는 단색인 먹물로 얇은 종이에 배경을 정감있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두 그림 모두 멋이 있지만 시조에서도 유화와 수묵화와 같이 채움과 비움의 멋을 나타내 준다고 하는데요. 당나라 시인 왕적은 서울에서 고향을 그리던 참에 고향 사람을 만나 묻노라 라는 긴 시조를 통해서 왕유는 잡시라는 제목의 짧은 시조를 통해 향수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의 시조는 시조와 해석이 책의 한 페이지 반을 차지하지만 후자의 시조는 네 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채움도 비움도 어떤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자는 우리가 언제나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하며 성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사 김정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는 300개가 넘는 호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완당, 고다노인, 나가산인, 보담제 등 최준호의 추사 명호처럼 살다 라는 책에 의하면 추사 김정일은 자신의 호칭을 세상과의 소통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스스로 말하고 싶은 것이나
호소하고 싶은 것을 토로하고 담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호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추사 김정희에게 그의 호칭은 나날이 새로워지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지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함으로써 인생을 한 번 더 멋지게 살아보자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를 인용하면서 저자는 우리의 속살이 만신창이라고 하는데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등 크나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만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잊어가며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며 저자는 우리나라가 가진 대단한 업적들이 결국은 껍데기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T 강국, K-팝 한류, 조선업 1위 등 대한민국이 가진 대단한 업적들이 허울 좋은 껍데기만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듯 저 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 문신인 윤증이 더위에 대해서 노래한 것을 보며 저자 역시 40도까지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모시옷을 입고 독서를 하며 글을 쓰면서 여름을 이겨낸다고 하는데요. 운두천 변수 불풍 구름 하늘가 머물고 나무는 바람 없네 수능 탈차 대로 중 이 거대한 화로 속을 뉘라서 벗어날까 추고수 옥전무술 특별음식 별난기구 다 별 수 없더니 정좌간 서각유공 정좌 독서가 도리어 쓸모있을 줄이야 라는 시조는 과거도 덥지만 독서를 통해 더위를 이겨내는 윤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시조 중에서 더위를 이야기한 시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위를 이겨내는 건 역시 불평불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만의 방법을 찾아가며 이겨내는 것이 심신에 안정을 줄 것입니다. quo대환약신이라는 노자의 이야기는 큰 걱정거리를 몸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인데요. 걱정거리에 해당하는 화는 마음에 무언가 관통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경구는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몸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 맞아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부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에서 반응을 하는데요. 스트레스 역시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지에 따라 사람을 성장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소식이라는 사람은 귀향을 가서 귀농하며 절경을 즐기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이렇듯 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스트레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용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소동파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한 유어물진의 사물의 안에 갇혀 놀고 있다는 문장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안에 갇혀보면 아무리 작아도 크게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군림하게 되면 판단력을 잃으며 휘둘리게 된다고 소동파는 초연대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유어물 지외, 사물의 밖에서 자유롭게 논일기를 권한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하는데요. 문명의 이기를 일부러 외면하고 소동파처럼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저자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물 안에서 갇혀있고 근시안적인 시각만 가지고 생각의 크기가 줄어든다면 그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저도 생각합니다. 지척천리와 천리지척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상반된 의미라고 하는데요. 천리지척은 객관적인 사실로 거리가 멀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지척천리는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로다. 우리는 각제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 라는 옛 시조를 통해서도 결국은 거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현대의 모습을 보며 지구 반대편에 멀리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본다면 천리지척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한 집에 살더라도 또는 아파트 한 동에 살더라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을 본다면 지척 천리의 시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음에 달린 우리의 심리적 거리를 깨닫고 줄여나가야 하는 상대가 있다면 줄여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 외에도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책에 많은데요. 인문학을 사랑하는 저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때로는 사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인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앞을 생각하지 못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운 날들이지만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문학 서적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양회석 저자의 인문에게 삶의 길을 묻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